요 매수 지점이 중요한데 이 시점 자 하루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어도 40에서 50% 증가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저점 찍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자 그리고 61선 이상에 있는 거 확인하라고 했죠. 자 매수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61선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 절대 주식시장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약세장이야말로 최고의 주식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자 윌리엄 오닐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 핵심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스스로가 이 내용이 보물 같은 내용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읽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자 수익이 났는데 언제 팔 것인가? 차트를 활용한 투자는 사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치 투자가 진짜 투자고 다른 투자는 가짜 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은 천천히 벌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전업투자의 전설 남석관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 차트를 아는 것은 기본이다.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백미러를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든 균형이 중요합니다. 치우치면 탈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영리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 기법을 접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수익 기준, 모델, 원칙, 철학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대기업 임원 포스를 뿜뿜 하시는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윌리엄 오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타공인 전세계 성장주 투자의 1인자이자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 전략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증권업계 최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적으로 구축한 사람, 가치 투자와 차트 투자를 혼합해서 투자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에 상장된 1만 개 이상의 상장기업 정보를 축적하였으며 그 축적 기간은 무려 50년에 달합니다. 그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성공하는 주식들의 공통점을 찾아 두 개의 수익화 모형을 개발했는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손잡이 달린 컵 모형과 캔슬림 모형입니다. 그는 이 수익화 모형으로 5,000달러를 불과 1년 만에 20만 달러로 불려 월스트리트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는 50년 투자 인생의 정수인 두 가지 수익화 모형을 How to make money in stocks,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가, A winning system in good time or bad, 좋은 시기 또는 나쁜 시기에서 이기는 시스템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두 가지 수익화 모형의 원리와 활용 방법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으며 참 감사하게도 이 책은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출판되게 됩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1000개 이상의 주식 모델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한두 개만 잘 활용해도 당신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제대로 투자하고 저축하는 법만 배워두면 당신도 틀림없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용기를 갖고 긍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매년 찾아온다.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배우라. 그러면 작은 도토리 한 알이 거대한 참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꾸준히 또 열심히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심지어 이 책을 번역한 역자 역시 윌리엄 오닐의 수익화 모형은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이 책에 나온 주가 패턴과 모델들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 값진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추천받은 우량주 한 주 매수하는 것보다 2만원도 안 되는 이 책을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수익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읽고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들은 분명 뛰어난 투자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투자로 돈 벌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3개의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컵 모형, 캔슬림, 마지막으로 매도 원칙입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 중에 저자는 매도의 원칙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매수했다고 해도 잘 매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매수의 2원칙, 매도의 1원칙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꼭 만들어 활용해 보시고 투자의 짜릿한 수익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큰 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 이 책은 소수 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유세계에서 나이, 직업, 교육 수준, 성장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은 결코 소수 엘리트를 위해 쓰여진 게 아니다. 이 책은 주식시장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수백만 명의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늙었든 젊었든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금 당장 지혜롭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2. 작게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투자 초보라면 굳이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처음엔 그저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의 작은 돈으로 시작하고 차차 소득과 저축이 늘어나면 투자 금액을 키워나가면 된다. 우리 회사의 매니저 중 한 명인 마이크, 자금 담당 매니저인 스티브 역시 작게 시작했다. 그리고 강세장에서 큰 돈을 번 뒤 약세장이 시작될 때 고스란히 현금화하여 두 명 모두 1000%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 3. 월급만으로 충분치 않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명하게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투자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진정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당신을 붙잡는 것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 4. 투자의 출발, 기출문제.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종목을 고르기 위한 출발점은 과거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들을 잘 관찰하고 이들 최고의 주식이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다 보면 당신도 최고의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기 직전에 어떤 주식 흐름을 보여주었는지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5. 켄 슬림. 우리 연구진은 지난 125년에 걸쳐 매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을 선정해 역사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리고 성공하는 주식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원칙을 발견할 수 있었고 외우기 쉽게 켄 슬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켄 슬림은 최고의 주식들이 비약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기 직전 초기 상승 단계에서 나타나는 7가지 주요 특징인데 이를 설명하는 단어의 두 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이 원칙을 잊지 않도록 한번 써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라. 자, 켄 슬림 7가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C는 3개월 동안의 사업 실적 성장세에 주목하라. A는 매년의 매출액에 주목하라. N은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라. S는 수요와 공급, 그중 공급에 주의를 기울여라. L은 업계의 리더를 찾아라. I는 기관 투자자가 몰래 사들이는 종목을 찾아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M은 대세를 파악하라입니다. 6. 켄 슬림은 항상 유효하다.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아무리 반복돼도 켄 슬림이 틀리지 않고 들어맞는 이유는 이 원칙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바로 주식시장의 실제 움직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가를 움직이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이유다. 그래서 켄 슬림 원칙은 일시적인 유행의 변동이나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효하다. 켄 슬림 원칙은 언제나 개인의 주관이나 고집보다 훨씬 앞서는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다. 7. 최고의 주식을 찾아내는 비밀. 최고의 주식을 찾아내려면 반드시 2가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그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이 크게 증가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기관 투자자의 매수에 힘입어 강한 주가 패턴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2가지를 파악했다면 당신의 종목 선정과 타이밍 포착은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프로 투자자들은 그래서 차트를 활용한다. 이건 너무나도 값진 기술이고 당신 역시 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8. 차트는 투자자에게 훌륭한 도구이다. 차트에 나타난 주가 패턴, 즉 모양은
앞서 주가가 상승한 다음 조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모양의 80에서 90%는 시장 전반이 조정을 겪는 중에 만들어진다. 따라서 조정, 약세장은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차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프로 투자자라 할지라도 차트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값진 도구이자 정확한 타이밍을 제공해주는 장치를 스스로 팽겨 쳐버리는 셈이다. 챕터 1. 손잡이 달린 컵 모형. 9.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저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익 모형이 바로 이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이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이거 하나만 얻어가셔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나온 수익률 500% 이상의 차트 역시 이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와 역사는 반복된다. 차트는 심리의 표상이다. 라는 관점에서 알아두고 활용하면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모형에 대해서 다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모형을 보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책을 통해 꼼꼼히 공부하신 후에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가 패턴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이다. 컵의 옆모습이 윤곽을 드러낼 때를 주목해야 한다. 컵의 모양은 최소 7주에서 최장 65주까지 다양한 기간에 걸쳐 그 모습을 드러내며 대개의 경우 3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 통상 컵의 맨 윗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선 천장으로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 컵의 맨 아랫부분인 바닥까지 적게는 12에서 15%, 많게는 33% 이상의 주가 하락률을 기록한다. 어떤 모양이든 강력한 주가 패턴은 모양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분명하면서도 확실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야 한다. 모양을 형성하기 전에 주가가 적어도 30% 상승했던 종목을 먼저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유목민 투자자와 남석관 투자자 모두가 강조했던 것이죠. 주가가 이전에 크게 상승했던 종목을 먼저 발굴하고 그 종목들이 재료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런 종목들이 모양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전반적인 이 차트를 활용하는 투자 대가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런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 주가 강도도 더 높아졌어야 하고 앞서의 상승 국면에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손잡이가 달린 컵 모형의 주가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손잡이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컵이 되는 겁니다. 자, 최초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이 컵 모양을 만들기 이전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최소 3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지 확실한 상승세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점을 형성하고 난 후에 완만한 U자를 보이면서 이렇게 조정을 거칩니다. 자, 이걸 컵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컵 부분에서 주의하실 게 이전 고점에서 12에서 15% 하락 조정, 많게는 33% 이상 하락 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컵 모양을 형성하는 기간은 최소 7주에서 최장 65주, 대개는 3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손잡이 윤곽을 드러낼 때 요때를 주의하라고 저자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계속 설명드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다시 그림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컵의 바닥 부분은 둥근 형태의 U자 모양이 되어야지 뾰족한 V자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바닥이 둥근 형태가 돼야 컵의 맨 아랫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두세 차례의 작은 하락 파동을 거치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끝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U자 형태의 넓은 바닥권이 특히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특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 약한 투자자들은 결국 이 기간에 주식을 팔아버리고 투기꾼들조차 이 정도 되면
외면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다가올 상승 국면에서도 쉽게 매도하지 않을 의지가 굳은 주식 보유자들이 남아 컵 모양을 완성해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둥근 U자 모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놨습니다. 성장주의 경우 시장 전반이 중간 정도의 조정을 받아 하락할 때 컵 모양을 그리면서 주요 지수보다 1.5배에서 2.5배 정도 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처럼 중간 정도의 조정기에 가장 적은 하락률로 컵의 바닥을 완성한 종목이 바로 최선의 매수 대상이다.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주요 지수보다 2.5배 이상 떨어진 종목은 하락폭이 너무 크고 모양 자체도 느슨하다는 점에서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주식들은 컵 모양을 그리고 난 뒤 신고가 경신을 시도한다 해도 거의 모두 실패하는 속기 쉬운 주가 패턴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게 아니라요. 이 저자가 강조한 부분은 특히나 조심해서 이 모형을 써야 제대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보셔도 반드시라고 강조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면서 이 모형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라고 한 거는 자, 여기 제가 다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요건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요 지수랑 비교해서 하락률을 확인을 하라는 저자의 말이었죠. 1.5에서 2.5배 그리고 2.5배 이상 하락한다면 반드시 주의해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반드시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적은 하락률 종목이 최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앞으로도 계속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꼭 그거 유의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 주도주 가운데 몇몇 종목은 강세장에서 40에서 50%나 급락하기도 한다. 강세장인데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가 패턴은 비록 나중에 신고가 경신을 시도하며 상승세를 이어간다 해도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 왜 그럴까? 고점에서 저점까지 50%나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예전의 고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 올라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의 경우 떨어져 봐야 최고의 신고가에서 5에서 15% 하락했다는 것이다. 컵의 바닥에서 곧장 치솟아 신고가를 경신해버리는 주식도 되돌림 과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써놨죠? 40에서 50%의 급락은 주의해라. 반드시 주의해라. 왜냐? 50%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100% 이상 상승해야 이전 고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50%까지 떨어져서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전 고점에서 다음 고점까지 하락해 봐야 5에서 15% 이내로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양을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형들은 급락하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라. 반드시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예습하시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책을 반드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앉아가지고 필기도 하고 메모도 한번 써보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있다면 적용을 해보시면서 자, 그리고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수익화 모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의 수익화 모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손잡이 부분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자는 이 모양이 나타날 때를 주목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잡이 부분은 적어도 1에서 2주 이상에 걸쳐 만들어지며 주가가 주르르 흘러내려가거나 거래 감소가 이루어진다. 거래량 감소로 인한 주가 하락은
손잡이 부분에서 몇 주 전 만들었던 저점을 경신하는데 대개 하락 흐름의 마지막 수순이라고 보면 된다. 손잡이 부분의 저점 근처에 이르면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일부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강세장에서는 대다수 종목이 손잡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제가 다시 표시를 한 건데요. 손잡이 부분은 손잡이 윤곽을 드러낼 때 주목하라고 했고요. 형성이 되는 기간은 1에서 2주고요. 자, 이때의 특징은 거래량이 급감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손잡이는 반드시 커브의 상단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져야 한다 라고 했죠. 만들어질 수 있다가 아니라 만들어져야 한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에도요. 컵 모양이 시작되는 앞서의 천정 지점과 컵의 바닥 지점 사이에서 중간 이상 부분에 손잡이가 걸쳐져야 하는 것이다. 손잡이는 반드시, 자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1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10주라고 하면 60일선이 되겠죠. 이와 함께 손잡이 부분에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쐐기형을 나타내거나 저점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경신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여러분들 매우라고 했죠. 자 쐐기형이나 횡보형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심해야 되고 제껴야 되는 모양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그림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은 반드시 커브의 상단에 위치해야 된다. 자 여기와 여기 이전 고점과 컵 바닥 부분의 중간 이상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자 반드시 60일선 이상에 위치해야 한다. 주가가 60일선 이상에 위치해야 한다. 자 그리고 쐐기형이나 횡보형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쐐기형이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쐐기형이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상향하는 것을 쐐기형이라고 하고요. 횡보형은 옆으로 기는 것을 말하죠. 자 이런 식으로 손잡이 부분에서 형성되면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컵의 상단에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60일선 이상에 위치해야 한다. 자,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 너무 공식적이지 않느냐? 이거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누가 돈 못 벌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정형화된 공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공식이 있다면 프로그램이 가장 돈을 잘 벌 것이고 그 공식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자, 수학 시험을 볼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공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 공식을 배웠어도 그 문제를 맞히는 학생과 틀리는 학생이 존재합니다. 자, 푼 학생은 배운 공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험을 쌓고 응용력을 기른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공식을 활용해서요. 자, 투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투자에 적용을 해보고요. 기업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면서 응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에 손도 못 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써보시고 스스로에게 맞는지도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 알고 투자하는 것이 100배는 1000배는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자 역시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캔슬림 기법 모형과 반드시 함께 사용하라고 뒤에서도 강조를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건 역시 암기해 주시고 뒤에 나오는 캔슬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더 중요한 매도 원칙 모두 이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11. 거래량 변화에 주목하여 매수 시점을 찾아라. 어떤 주식이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을 훌륭하게 그려낸 뒤 매수 지점에는 하루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어도 40에서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증가해야 한답니다. 새로운 시장 주도주의 경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200%, 500%, 1000%씩 늘어나는 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주가 수준이 적정하고
기업 내용도 괜찮은 성장주가 분기점을 돌파하는 순간 거래량이 급증해 평균을 크게 웃돈다면 10중 8구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의 95%는 이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때가 기회인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요 매수 지점이 중요한데 이 시점, 자, 하루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어도 40에서 50% 증가해야 한다라고 자,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는 두려워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자, 요때 당시 요 시점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래량 확인해보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 또 좋겠죠. 자,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암기해 주시고요.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내 거야 하고 한번 써보고 아, 이거 왜 안 돼? 역시 공식은 아니야. 역시 차트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공식을 가지고 많이 활용해보고 다른 투자 대가들이 말한 것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늘어난 수익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수익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12. 저점 근처에서 거래량 고가를 확인하라. 커브의 바닥 저점 부근에서 1에서 2주 혹은 손잡이 부분에서 몇 주 동안 거래량이 급격히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발이 짧은 진폭과 함께 나타나면 아주 긍정적 신호다. 자, 여기 제가 써놨죠? 저점에서 이 컵의 저점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진폭이 작으면, 자, 진폭이라는 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주가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짜잘하게 이런 식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면 좋은 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거래량 저점의 요 손잡이 부분의 저점에서 거래량 급감이 중요하다. 제가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요 그래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눈에 익혀주시고 자,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주식에 적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제가 요렇게 거래량과 관련된 부분은 노란색으로 형광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요때 크게 상승하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U자 모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잡이 부분에서 자,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지금 거래량 상승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요 그래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이 나오죠? 자, 보시면 여기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초반에 확실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U자 모양을 보이다가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조정이 일어나고요. 다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U자 모양. 자, 그리고 나서 손잡이 부분에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저점 찍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자, 그리고 61선 이상에 있는 거 확인하라고 했죠? 자, 매수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61선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죠? 61선이 이 주황색이거든요. 여긴 뭐 당연히 위에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 위에 있죠. 매수 시점이. 자, 다음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다음 차트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 상승. 여기는 지금 거래량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U자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여기서 거래량 급감하면서 손잡이 부분에서 저점을 찍고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양. 자, 그리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 매도의 원칙으로 가면 이 모양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여기 지점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뒤에 매도의 원칙에 잘 나오니까요. 이런 모양을 보이는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거래량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 그 다음 U자 모양을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손잡이 부분에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저점 찍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다시 상승.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는 요 책을 보고 이렇게 찾아본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스스로 공부가 되고 느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마지막 그래프도 보실게요. 자, 거래량이 여기서 크게 증가하면서 상승하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말라버리면서 U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서 거래량 완전히 또 말라버리면서 하락하고 다음에 거래량 크게 뛰면서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가 형성되기 전에 5일선이 20일선을 뚫고 올라오더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만의 어떤 윌리엄 오닐이 말한 것 외에도 그래프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이건 나만의 스타일이라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도 5일선이 지금 여기서 21선을 뚫었죠. 손잡이를 형성하기 전에 5일선이 21선을 뚫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손잡이 전에 여기서 뚫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 전에 뚫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가 형성되기 전에 21선을 뚫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 형성 전에 여기서 뚫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손잡이 형성되기 전에 여기서 뚫죠. 이 지점에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는 남석관 투자자의 조정 후 5일선이 10일선이 지지되었을 때 매수하는 것과 비슷한 면모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은 캔슬림과 연계해서 꼭 보셔야 돼요. 절대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저자도 꼭 캔슬림과 연계하라고 강조했거든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13. 거래량의 급증도 눈여겨보라. 대규모 거래량을 수반한 주가 상승이 몇 주 동안 이루어진 다음 몇 주간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다. 거래량은 아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소중한 자료다. 기관 투자자가 어떤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지 혹은 매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거래량은 큰 도움이 된다. 14. 거래량은 중요한 잣대이다. 일단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굳이 애널리스트나 자칭 전문가들의 주관적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진다. 매수 지점을 비롯한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대규모 거래량은 필수적이다. 거래량은 수급이라는 측면과 함께 기관 투자자의 뒷받침이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수급과 기관 투자자의 뒷받침은 종목 분석이 성공하느냐를 결정짓는 두 가지 잣대다. 평균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평균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신호다. 자, 요거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래량이 평균보다 많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긍정적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거래량에 관한 의견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거래량과 관련해서 그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래량이 매우 많으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좋다고 여겨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한다면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이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더할 나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두 투자대가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 오닐은 거래량이 많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좋다.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거래량이 매우 많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 매우 좋지 않다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둘 중 누가 맞는 걸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모든 원칙과 공식은 상황에 맞게 쓰여져야 합니다. 절대적인 공식은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윌리엄 오닐은 기본적으로 강세장 성장주 투자자입니다.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순환론 역발상 투자자입니다. 자, 강세장 그리고 성장주에는 오닐의 이론이 더 맞을 것이며 약세장이고 역발상 가치주에는 코스톨라니의 이론이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 대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사기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일단 참고해 보시고요. 곱씹어 봐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윌리엄 오닐의 이 상반되는 의견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또 오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를 지니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5. 약세장이라도 절대 시장에서 눈을 떼지 마라. 주가 패턴의 80에서 90%는 시장 정반의 조정기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약세장이 좀 길게 이어지더라도 주식시장의 잠재력을 믿지 않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약세장은 3개월, 6개월 혹은 9개월 만에 끝날 수 있고 길면 2년, 아주 드물게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매도 원칙대로 약세장 전에 주식을 전부 다 팔고 계좌에 현금만 있다 하더라도 절대 주식시장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약세장이야말로 다음번 강세장이 시작되면 1000% 이상의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기록할 최고의 주식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다시 찾아오기 힘들지 모를 기회가 지금 당신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포기한다면 너무 어리석지 않은가? 최고의 주식들이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주목해야 할 때다. 16. 매물벽을 조심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남석관 투자자님 이름을 써놨는데요. 역시나 남석관 투자자와 같은 맥락의 이론이라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주가의 흐름을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매물벽의 원칙이다. 매물벽이란 하락세를 거친 주식이 다시 상승하려는 과정에서 강한 저항대를 만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점 진입자들이 손해본 것만 만회하면 무조건 판다는 심리, 본전 수준에서 매도세가 몰리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차트는 여러분들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차트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요. 이런 차트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매수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윌리엄 본일이 강조를 했는데요. 자, 남석관 투자자님도 그에 져서 실전 투자의 정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정 후에 상승 종목에서 위와 같이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요동치는 손바뀜이 발생하면 반드시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이 매물벽의 매도는 주가가 상당히 고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탐욕을 보일 때, 이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다가 적용하시면 좋은 노하우가 될 수 있겠죠. 17. 새로 상장된 낯선 종목에서 기회를 잡으라. 어떤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직후 조금 오르다가 시장이 약세로 기우는 바람에 하락세로 돌아서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첫 인상부터 구겨져 버린다. 하지만 다음번 강세장이 시작되면 이렇게 잊혀졌던 신규 상장 종목들 가운데 몇몇이 슬며시 반등하면서 좋은 주가 패턴을 만들고 갑자기 비상에 주가가 2배에서 3배 오르게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출중한 주가 흐름을 놓치게 되는 이유는 잘 모르는 회사 이름 때문이다. 첨단 기술 업종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 성장주들은 사업에 뛰어든 지 5에서 10년 사이의 기간에 가장 빠른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한다. 이들이 초창기에 고성장을 지속하는 동안 주목해야 한다. 18. 약세장을 조심하라.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 이 책을 읽고 있는 시기가 약세장의 초입이나 가운데라고 한다면 주가 패턴에서 매수 지점을 잡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약세장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한다고 해서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모든 뉴스가 끔찍스럽게 들려올 때 갑자기 엄청난 강세장이 불쑥 찾아온다. 여기서 설명한 실전 투자 기술과 이미 입증된 원칙들을 몇 번이고 경기 순환이 반복돼도 여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무리 이 원칙들이 맞고 좋다고 해도 약세장에서는 매수 지점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챕터 2에서는 이 캔슬림 7가지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19. 자, C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당 분기 순이익. 클수록 빠르게 성장할수록 좋다.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반 가까운 세월에 걸쳐 주식시장에서 슈퍼스타로 올랐던 종목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정말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시세의 대폭발에 앞서 직전 1에서 2분기에 순이익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델 컴퓨터는 1996년 11월부터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는데 그에 앞선 2분기 동안 연속해서 순이익이 각각 74%, 108% 늘어났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책에 나온 종목 발굴 팁입니다. 이 C 부분에서의 종목 발굴 팁입니다. 자, 첫 번째, 매수할 주식을 고를 때는 반드시, 자,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최근에 분기별 주당 순이익이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5%에서 50% 증가한 종목을 발굴하라. 10에서 12%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성공하는 주식을 고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원칙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최소 25에서 50%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자, 두 번째, EPS,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자, 이것도 역시나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EPS요. 자, 세 번째, 일회성 특별이익은 차감하라.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의 재무제표 요약표거든요.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2021년도에 갑자기 2배로 뻥튀기가 됩니다. 자, 요런 것들 잘 살펴보고 이런 일회성 특별이익은 차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분기 매출액 최소 25% 증가, 3분기 이상 매출액 증가 가속화를 확인하라. 자, 만약 이런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메모해두고 모양을 추적 관찰하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분기 연속 순이익 감소는 유의하라. 자, 여러분들 줄어들 수는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앞선 분기 순이익 증가율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었다면 조심해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경쟁업체의 수치, 모양들도 확인을 하라고 저자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20A 부분입니다. 연간 순이익 증가율, 성장의 열쇠를 찾으라.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25에서 50% 혹은 그 이상인 주식을 선택하라.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우리가 찾아낸 최고의 주식들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에 앞서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최고의 주식 가운데 넷 중 셋은 주가의 도약에 앞서 5년 연속 연간 순이익이 증가했다. 자, 캔슬림 A에서의 종목 발굴 팁입니다. 첫 번째, ROE는 최소 17% 이상. 두 번째, 최근 3년간 순이익 증가. 세 번째, 약세장 속에서도 순이익이 증가한 종목. 네 번째, 연간 순이익, 분기 순이익이 모두 뛰어나야 한다. 21. 자, N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라. 신제품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한창 때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생활 수준 향상의 기여도가 커야 한다. 획기적인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 혹은 경영 혁신을 이뤄냈거나 산업 환경이 결정적으로 개선돼 수혜를 크게 받는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런 기업의 주가가 탄탄하면서도 확실한 모양을 만들어낸 뒤 거래량을 수반하며 신고가에 근접했거나 돌파했을 때 매수해야 한다.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을 말하는 거죠. 22. S입니다. 수요와 공급. 결정적인 시점의 대규모 수요.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은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가 제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졸업했든 박사 학위를 가졌든 아무리 머리가 좋든 그가 내놓은 투자 의견보다 수요와 공급 법칙이 더 중요하다. 자, 이건 또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의견이 같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수요와 공급을 자신의 투자 신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S 부분에서의 종목 발굴 팁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모두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발행 주수가 많은 종목은 피한다. 두 번째, 대형주는 피한다. 세 번째, 자사주 매수 기업을 주목해라. 네 번째, 부채 비율이 낮다면 더 좋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발굴할 때 기준으로 삼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2-1. 수요와 공급에 대한 평가. 수요와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거래량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본 투자 대가들은 이 매일매일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 윌리엄 오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래량을 살펴보고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정말 투자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가가 후퇴하며 거래량이 말라붙으면 강한 매도 압력이 없다라는 것이다. 주가가 상승하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강한 매수 압력, 개인이 아닌 기관의 매수 때문이다. 자, 이 부분 다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강조되는 부분은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종목이 모양을 형성한 뒤 매수 지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평균보다 40에서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자,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이고 제가 앞선 그림에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죠. 매수 지점에서는 하루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어도 40에서 50% 증가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23. 자, L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도주, 시장 중심주를 매수하라. 업종 내 최고 종목 2개에서 3개 중에서 매수하라. 주도주가 아니면 매수하지 마라. 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내라.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하락률이 가장 작은 성장주가 최선의 선택이다. 가령 시장이 10% 하락하면 괜찮은 성장주는 10에서 15% 하락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시장이 10% 하락했는데 35에서 40% 떨어지는 종목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장이 30% 떨어졌다면 성장주가 30%, 40%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시장이 10%밖에 안 떨어졌는데 어떤 종목이 30에서 50% 떨어졌다?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24. I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뒷받침, 리더의 움직임을 쫓으라.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요가 따라줘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수요의 가장 큰 원천은 기관 투자가들이다. 규모가 큰 이들 투자가가 매일매일 주식시장의 거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양호하면서 기관 투자가의 숫자도 늘어나는 주식을 사는 게 최선이다. 25. 지난 분기에 새로 매수한 주식에 주목하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새로이 비중 있게 매수했다면 눈여겨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펀드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시작하면 당분간 이런 흐름에 따라 새로운 종목의 비중을 늘려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신규 편입 종목은 가까운 장래에 매각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많은 투자가들은 각 펀드의 새로운 투자 내용이 너무 늦게 공개돼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기관 투자가의 거래 단위는 통상 1000주에서 10만 주에 달하고 그 이상이 될 때도 있다. 이런 대량 매매 물량은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26. 기관 투자의 단점. 기관이 매수하면 급등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매도하면 급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관 선호주는 얼마든지 위험한 종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뒤에 설명할 매도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도 원칙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27 마지막이죠. M 시장의 방향. 모든 원칙을 올바르게 지켰다 해도 만일 시장 전방의 방향과 어긋났다면 당신이 보유한 종목 가운데 넷 중 셋은 시장의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추락할 것이다.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우존스 지수와 같은 주요 지수,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겠죠. 자, 이것의 일간 차트를 통해서 지수와 거래량이 매일매일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추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저자 계속 강조하고 있죠.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어느샌가 어떤 깨달음이 오면서 타이밍이 눈에 보인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8. 쓰레기통에 버려진 리포트.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낚시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숙제를 냈다.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가서 낚시에 관한 책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써서 제출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교수는 학생들의 리포트를 모조리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학생들이 따지자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낚시를 알려면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이라도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에서든 보다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직접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요 지표를 매일같이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절대로 누구에게 묻지 말라. 29. 천장 신호. 가령 어느 날 주식시장이 오름세를 타면서 시장 전체의 거래량은 전날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그 오름폭은 전날의 상승폭에 비해 훨씬 작아졌을 수도 있다. 나는 이런 경우를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량 증가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남석환 투자자님이 말씀하신 손바뀜입니다. 손바뀜. 그날 주요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다 해도 결국에는 하락세로 돌아선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거래량 의견을 참고해 볼 만한데요.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거래량이 매우 많으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윌리엄 오닐과 의견이 여기에서는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죠. 거래량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그 오름폭은 작아졌다. 그러니까 상승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정말 매도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의견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따라서 어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상황이 맞아야 함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면요. 결국 가치 투자나 단기 투자나 그 본질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윌리엄 오닐은 연준의 여러 번의 금리 인상 역시 천장 신호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책에는 다양한 천장 신호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니까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챕터 3. 매도입니다. 자, 저자가 정말 강조했던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30. 3대 1의 매도 원칙. 나는 수익이 난 종목의 매도 시점과 손실이 난 종목의 매도 시점을 정할 때 3대 1의 비율을 따르는 편이다. 가령 20에서 25%의 수익을 거둔다면 손실폭은 7에서 8%로 가져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수익을 거뒀다면 이것의 3대 1의 비율인 손실폭은 7에서 8%로 가져가는 거죠. 2008년 같은 약세장이 닥치면 어떤 종목에서도 기껏해야 10에서 15%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하므로 손실폭이 3%에 이르면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손절매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제1의 비결은 항상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틀렸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어떤 종목이든 손실을 짧게 끊어내야 한다. 당신이 할 일은 시장의 호흡에 당신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이 당신의 호흡에 맞추도록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틀렸을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역시 자명하다. 주가가 당신이 매수한 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이다. 당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종목이라 해도 주가가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당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대가도 함께 불어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윌리엄 오닐은 성장주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매도 원칙은 성장주 투자에 유효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적으로 기업을 발굴한다면 매도 역시 가치 투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방법은 상황에 맞아야 하고 자신의 성향, 스타일과도 맞아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초보 투자자라면 어떤 투자 방법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투자 방법을 익히고 자신만의 수익 나는 투자 스타일, 원칙,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1. 반드시 무조건 손실을 7에서 8%로 제한하라. 개인 투자자는 아주 엄격한 원칙을 세워둬야 하는데 어느 종목이든 맨 처음 매수한 가격에서 최대 7에서 8% 이상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수 단가보다 5% 하락하면 보유 주식의 절반을 손절매하고 10% 떨어지면 모두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저자는 매수한 가격에서 7에서 8% 손실을 보면 무조건 매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매수 단가에서 5% 하락하면 절반 팔고 10% 하락하면 모두 팔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신만의 기준, 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32. 이제 정말 중요한 비책을 밝힌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겠죠?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원칙을 잘 이행했다면 매수에서 8%나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럼에도 8% 하락했다면 둘 중 하나다. 당신이 종목 선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실수를 했거나 시장 전체가 약세로 접어들었을 경우다. 따라서 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들었거나 매수한 종목의 움직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8%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1에서 2% 손실에도 바로 손절매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역시나 상황에 따라서 달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 내내 강조되는 건데요. 윌리엄 오닐은 약세장에서의 신규 매수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최초 매수 가격에서 8% 손절매인 것이지 충분히 오른 후 가격에서 8% 익절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33. 익절은 언제 할 것인가? 자, 윌리엄 오닐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 핵심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스스로가 이 내용이 보물 같은 내용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읽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익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이 스킬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신다면 상당히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자, 수익이 났는데 언제 팔 것인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번 장이다. 이 장에서는 주식 투자에 필수적이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내용을 설명할 것이니 주의 깊게 잘 연구하기 바란다. 주식 투자란 장사하는 것과 똑같다. 이익을 실현하려면 장사하는 사람처럼 당연히 주식을 팔아야 한다. 주식을 파는 최선의 시점은 주가가 오를 때다.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보일 때가 바로 매도 시점이다. 34. 계속 중요합니다. 일찍 팔지 않으면 늦어버린다. 당신의 목적은 큰 돈을 버는 것이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고 흥분하거나 희열을 느끼고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을 명심하라. 황소, 강세 투자자도 돈을 벌고 불곰, 약세 투자자도 돈을 벌지만 돼지, 탐욕스러운 투자자는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주식 투자자에게 제1의 목표는 순이익을 거두는 것이다. 이익을 손에 쥐려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하는 시점을 알고 있느냐일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버나드 바루크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언제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팔았다. 그것이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사실 많은 경우 계속 보유했더라면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붙잡혀 있었을 것이다. 35. 자, 또 중요하죠? 익절의 원칙입니다.
최초 매수 가격에서 5% 이상 오르면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 단 2에서 2.5% 오르면 즉시 자동적으로 첫 번째 추가 매수를 한다.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 같으면 항상 추가 매수해야 한다. 20% 상승했을 때는 상승세가 계속되더라도 매도한다. 단 상승세가 너무 강해 1에서 3주 만에 20%가 올랐다면 적어도 8주는 보유한다. 그리고 이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해도 괜찮을지 분석해본다. 이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은 2배에서 3배 이상 치솟는 가장 강력한 주식으로 부상한다. 이런 종목은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조금 떨어져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익이 상당한 경우에는 10에서 20%의 첫 번째 단기 조정까지도 그냥 견딜 수 있다. 물론 매수 가격보다 8% 하락하면 당연히 손절매할 것이다. 3에서 6개월 동안 20%의 이익을 올리는 것은 20년의 연간 수익률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한 해 2번만 20% 수익률을 올리면 연간 44%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명심할 것은 올바른 투자 결정에서 될 수 있으면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다. 강 세장의 처음 2년간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기다. 한 기업과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감내 범위 내의 조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 나오죠? 자, 언제 팔아야 되죠? 자, 20% 이상 상승하면 파는 겁니다. 상승세가 계속돼도 더 많이 올라도 파는 거죠. 단 1에서 3주 요때 20%가 올랐다면 적어도 8주는 한번 보유해 보는 거죠. 자,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 8% 매수가에서 8%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하는 겁니다. 자, 요 원칙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 20%라는 건 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예전에 고명환 님께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기에도 보면 장사치들은 25%의 수익률에 만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명환 님도 장사를 할 때는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25%의 마진율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자, 윌리엄 오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투자는 장사와 같이 본다라고 하면 20%의 수익률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20%의 수익률, 이때 매도하는 익절하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투자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6. 펀더멘털이 좋을 때 미리 매도하라.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의 매도 원칙에서는 그 주식의 펀더멘털 변화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의 큰손들은 대개 기업의 손익계산서 상에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주식을 팔아버린다. 자, 중요하죠. 자, 매수를 잘했고 수익률 100%를 보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애널리스트들이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할 때 팔아야 한다. 내게 성공적이었던 주식은 거의 전부 올라갈 때 팔았다. 37. 최후의 정점에서의 매도 신호. 하루 상승폭이 최대를 기록했을 때, 하루 거래량이 최대를 기록했을 때, 갭 상승이 일어났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요동칠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추가 상승이 없을 때, 연속 하락 일수가 증가할 때,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70에서 100% 상승 돌파했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 반전할 때, 자,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횡보할 때, 자, 이때가 최후의 정점에서의 매도 신호라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최후 정점에서의 매도 신호 책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압축한다고 압축했는데도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정말 이 책에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았어요. 남석관 투자자님, 유모민 투자자님, 앙드레 코스톨라니, 다른 투자의 대가들, 세스클라만 이런 이야기도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내용이 정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책을 꼭 여러분들이 사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책에는 얼마나 많은 종목을 보유할 것인가, 투자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21가지, 최고 시장 테마와 주도 업종 잡아내기,
반드시 명심해야 할 지침 등 이런 내용들이 책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고 이 책은 정말 뜯어 먹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진짜 두고두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자, 강력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에, 투자하는 것에 진심이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분명 투자로 최소 10억 계좌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좋은 내용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